안녕하세요. 드바일 거준 남자의 이동환입니다. NBA FA 시장 역사상 최고의 뒤통수는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2004년 클리블랜드와의 약속을 저버린 카를로스 부저입니다. 당시 카를로스 부저는 클리블랜드가 허락을 하면 FA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클리블랜드가 팀옵션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팀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카를로스 부저의 69만 5천 달러의 연봉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다음 시즌에도 부저를 싸게 데리고 있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카를로스 부저가 클리블랜드에게 요청을 합니다. FA로 만들어주고 더 큰 계약을 안겨주면 클리블랜드에 그대로 남겠다. 계약을 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클리블랜드는 카를로스 부저를 1년 더 싸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저를 FA로 놓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클리블랜드가 당시에 부저에게 줄 수 있었던 예상 최대 계약은 6년 3,9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카를로스 부저가 뜬금없이 유타와 6년 7천만 달러에 계약을 해버리죠. 당시 규정상 클리블랜드는 이 부저의 계약에 맞춰줄 수가 없었고 결국 카를로스 부저는 유타로 향합니다. 뒤통수를 쳐버린 거죠. 이후 카를로스 부저는 클리블랜드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별명이 생겼을까요? 카를로스 루저. 당시 부저를 놓쳐버린 클리블랜드는 르브론 제임스를 중심으로 리빌딩을 준비해 가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 리빌딩에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정확히 11년 뒤인 2015년 NBA FA 시장에서 카를로스 부저를 훨씬 뛰어넘는 FA 뒤통수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디안드레 조던이었습니다. NBA FA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7월 1일 0시 동부 기준입니다. 7월 1일 0시에 FA 시장이 열리고요. 이때부터 선수와 구단은 FA 계약에 대해서 구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0시가 되면은 FA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사인을 할 수 있게 되죠. 디안드레 조던은 FA 시장이 열리고 난 뒤인 이틀 뒤 7월 3일 댈러스와 4년 8천만 달러의 FA 계약에 합의합니다. 원소속 팀인 LA 클리퍼스를 떠나기로 한 거죠. 그리고 6일 뒤인 7월 9일 0시가 지나면은 댈러스와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두 합의를 한 셈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NBA 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구두 합의인데 구단도 선수도 서로를 아직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확정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NBA의 기본적인 관례는 7월 1일 이후에 구두 합의를 마치면 공식 계약까지 가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해주고 보장해주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디안드레 조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디안드레 조던은 사실 클리퍼스를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자신의 팀 내 역할과 절친이었던 블레이크 그리핀의 이적 가능성이었습니다. 디안드레 조던은 절친인 그리핀이 2년 안에 트레이드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핀이 설사 클리퍼스에 의해 트레이드 되지 않더라도 2017년 여름에 FA가 되어서 팀을 떠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안드레 조던은 자신이 먼저 클리퍼스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죠. 사실 댈러스와 계약에 구두 합의하기 전에 디안드레 조던은 그리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신의 FA 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도 물었습니다. 그리핀은 이에 대해서 디안드레 조던에게 네가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디안드레 조던은 댈러스와 4년 8천만 달러의 계약 구두 합의를 마칩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7월 6일 월요일 디안드레 조던이 그리핀에게 전화를 걸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정을 바꾸고 싶다. 결정을 뒤엎고 싶다. 디안드레 조던의 말을 들은 그리핀이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당 리버스 감독에게 전화를 해봐라. 결국 조던은 리버스 감독에 바로 전화를 걸었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을 바꾸고 싶다. 클리퍼스에 남고 싶다. 조던의 이 말을 들은 리버스 감독은 곧바로 클리퍼스 주요 구단 관계자와 선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디안드레 조던이 있는 휴스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리버스 감독의 연락을 받은 클리퍼스 선수들은 곧바로 조던의 집이 있는 휴스턴으로 향합니다. 크리스 볼 같은 경우에 당시에 르브론 제임스와 휴가를 가 있었는데요. 당 리버스 감독의 연락을 받자마자 자신의 남은 휴가 기간까지 포기하고 바로 조던의 집으로 향했고요. JJ 레딕은 수영 수업을 듣던 중에 리버스 감독의 긴급 호출 문자를 받고 곧바로 휴스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발머 구단주, 당 리버스 감독을 비롯한 클리퍼스 관계자들도 휴스턴으로 가게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조던이 그리핀에게 처음 연락을 했던 게 7월 6일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7일에 그리핀과 JJ 레딕은 휴스턴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디안드레 조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사진까지 찍습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7월 8일에는 클리퍼스 주요 관계자들 크리스 폴까지 디안드레 조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댈러스의 마크 큐반 구단주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디안드레 조던에게 계속 연락을 했는데 디안드레 조던은 7월 7일부터 댈러스가 준 연락에 응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7월 8일 디안드레 조던
조던은 클리퍼스 주요 관계자들, 선수들이 모인 공식 미팅에서 클리퍼스와 재계약을 맺고 싶다, 댈러스와의 구두 합의를 파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4년 8,600만 달러의 조건에 클리퍼스에 남기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9일 0시가 지나야 디안드레 조던이 계약서에 공식적으로 사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7월 8일 저녁부터 클리퍼스 선수들, 관계자들은 디안드레 조던과 함께 디안드레 조던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가 나가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디안드레 조던에게 자정까지 남아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디안드레 조던이 그럼 뭐 좀 먹자 이렇게 말을 했고, 디안드레 조던의 부모님이 치킨 요리를 가져다주고 조던 그리고 레딕, 폴은 같이 식탁에서 카드놀이도 하면서 자정까지 기다리죠. 사실 댈러스도 디안드레 조던의 마음을 다시 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전화도 계속 걸었고요, 메시지도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디안드레 조던이 응답을 하지 않았죠. 댈러스 입장에선 초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조던과 계약에 합의한 이후에 다른 빅맨 영입을 추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조던이 오니까. 하지만 조던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고 댈러스는 대안이 없어진 상황에서 다시 빅맨을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말았죠. 결국 댈러스는 자자 파출리아를 급하게 영입을 하면서 주전 센터를 확보를 하지만 사실 당시 파출리아와 디안드레 조던의 리그 내 입지나 기량은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조던의 뒤통수의 여파를 메우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댈러스는 결국 이후에 계속 센터진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디안드레 조던은 바로 이어진 시즌 댈러스 원정 경기를 가서 엄청난 야유를 받기도 하죠. 아마 디안드레 조던의 뒤통수 사건은 NBA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반전의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리그 전체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클리퍼스는 이후에도 결국 크리스 폴, 블레이크 그리핀, 디안드레 조던 이 3인방을 앞세워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을 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리핀의 디트로이트 행, 그리고 크리스 폴의 휴스턴 행, 이렇게 클리퍼스의 빅3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죠. 재밌는 것이 2015년 FA 시장에서 댈러스의 뒤통수를 쳤던 디안드레 조던은 3년 후인 2018년 FA 시장에서 댈러스와 1년 계약을 다시 맺게 되고요. 그 시즌 중에 곧바로 또 뉴욕 닉스로 데니 스미스 주니어, 웨슬리 매튜스와 함께 트레이드가 되죠. 이 트레이드를 통해 댈러스는 포르징기스,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얻으면서 현재 댈러스의 핵심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를 얻어오게 되고요. 드래프트에서 루카 돈치치를 데려오면서 현재 로스터를 구축을 하게 되죠. 디안드레 조던의 뒤통수 사건, 즉 뒤통수 사건은 아마 NBA 역사에서 앞으로도 거의 나오지 않을 굉장히 보기 드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에 FA 시장이 열리고 선수와 구단이 맺는 구두 합의는 거의 웬만하면은 지켜지거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유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가장 큰 것은 우유부단하고 약간은 어린아이 같은 디안드레 조던의 성격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블레이크 그리핀이 내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충분히 디안드레 조던에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고, 디안드레 조던도 댈러스 행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겠지만은 그 이후에 불안감, 그리고 팀 동료들과 함께 이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마음을 되돌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카를로스 부자 사건 때도 도대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이 팬들 사이에서 나왔고, 그리고 11년 뒤에 디안드레 조던의 사건이 나왔는데 과연 앞으로 디안드레 조던의 뒤통수 사건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반전의 사건이 FA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 느바 읽어주는 남자의 이동환이었습니다.